조선의 숨은 정치 설계자이자 비운의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 조선의 건국, 왕자의 난, 그리고 새로운 왕조의 탄생.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조선 태종의 부인이자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운명을 바꾼 숨은 설계자, 원경왕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소녀 민씨의 권력의 중심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과 민씨 가문의 위상. 1365년 공민왕 14년, 원경왕후는 고려 말기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고려 충혜왕의 왕비인 희비윤씨의 외사촌 동생으로 당시의 유력 관료였고, 그녀의 가문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훗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방원과의 혼인 이야기. 이때 16세의 이방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정치적 동맹을 위해 18세의 민씨와 혼인했습니다. 민씨의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며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방원은 아름답고 지적이며 성숙한 민씨를 매우 사랑했으며, 민씨 역시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가문의 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기 때문에 부부금슬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혼인 이듬해인 1383년 우왕 9년에는 이방원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고, 장인어른과 아내 민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방원은 훗날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385년 우왕 11년, 남편인 태종 이방원과의 슬하의 장녀 정순공주를 포함해 사남사녀를 두었으나 고려 말에 세 아들을 연이어 잃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을 출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태종의 신도비문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은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던 반면, 민씨는 집안의 경제생활과 육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후 민씨 가문은 그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을 제공했고, 민씨 또한 이방원의 곁에서 그의 야망을 실현할 준비를 했죠. 원경왕후 민씨 또한 자신의 결혼을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방원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하면서 단순히 남편의 성공을 돕는 왕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문을 통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부 왕자의 난과 원경왕후의 역할. 왕자의 난을 중심으로 한 그녀의 역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던 시기, 원경왕후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고 매우 주도적이었습니다. 일단 실록에는 왕자의 난이 정도 전, 남은 등이 여러 왕자들을 제거할 모의를 꾸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자들은 부왕태조의 병문을 위해 궁궐로 들어가 있었는데, 부인 민씨는 별난의 낌새를 알아챈 후 자신의 병을 핑계로 남편 이방원을 궁궐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민무질과 함께 병장기를 은밀하게 준비해놓고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왕자들이 거느린 시위패가 해산되어 군사력이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부인 민씨는 무기를 준비함으로써 제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 세력의 승리로 이끄는 동력을 제공했던 셈입니다. 그녀는 전략을 설계하고 가문을 동원해 그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이방원이 형제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을 때 원경왕후는 남편을 지지하며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의 확신을 더해주었죠. 흥미로운 일화. 특히 1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민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이 말은 이방원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가 결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원경왕후는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여러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왕자의 난을 비롯한 권력 투쟁에서 원경왕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를 내어 이방원을 돕는 모습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녀는 동복형 이방간과의 싸움에서 머뭇거리는 남편에게 직접 갑옷을 꺼내 입히며 독려하였고, 결국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신도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3부 왕비로서의 권력과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일화. 태종은 사냥을 좋아했지만 원경왕후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태종이 사냥에서 돌아오자 원경왕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짐승을 쫓는 왕보다 백성을 돌보는 왕이 더 존경받을 겁니다. 이 말은 태종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된 후 그녀의 권력 행사와 가족 내 갈등. 원경왕후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왕실 내외에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방원이 왕위를 주기 위한 투쟁을 벌이던 중 원경왕후는 가문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이러한 전략은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도 원경왕후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비로서 조선의 왕실과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당시 왕비는 단순히 왕과 결혼한 여성이 아닌 국가와 왕실의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녀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외척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후궁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매우 불편해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놀이와 여자를 좋아하는 태종과 투기 때문에 다투는 날이 많았고 태종의 여색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1402년 태종 2년 성균 악정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였다. 처음에 대부인 송씨가 정비에게 말하기를 궁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점점 두렵다라고 했는데 정비의 투기가 더욱 더 심해만 갔다. 임금이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얘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으며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하고 환관과 시녀 각각 몇 사람만으로 권씨를 병궁에 맞아들였다. 정비는 마음에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경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내며 이방원의 충실을 요구했죠. 당시 그녀의 강인함은 권력 유지의 방편이었으므로 후궁들과의 권력 다툼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가 왕비의 지위에 오른 후 그녀의 가문은 왕실의 외척이 되었고 이에 태종은 외척의 권력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결국 두 차례의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왕비에게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등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이후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407년 태종 7년에 일어난 민무구, 민무질 옥사는 그들 형제가 세자에게 기대어 국가를 장악하고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공신들을 매우 경계했는데 정계와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민무구와 민무질을 심하게 경계했습니다. 특히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어릴 때 외가인 여흥민 씨의 집안에서 자랐던 세자 양녕대군과도 친했기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외척이 되어 권세를 휘두를 것이라 생각한 태종은 이들을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차결하라 명하였습니다. 태종이 자신들을 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다녔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년도인 1506년 태종 6년에 태종이 갑작스럽게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민무구 형제가 기뻐하다가 태종이 이를 철회하자 좋아하지 않은 표정을 내비쳤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무구, 민무질은 권력 남용과 불충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약 3년간 탄핵을 받다가 결국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천안 민무구, 민무질이 죽고 난 이후 1411년 태종 11년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부부는 사람의 대륜인데 지금 정비가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이 몹시 크게 났을 때 민무구 등이 가만히 여시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모와 더불어 불배를 음모했으니 이것이 실로 민씨의 죄였다. 정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문안을 품으니 내가 패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태종은 원경왕후가 자신에게 불평을 품고 불손한 말을 여러 번 하여 왕후를 패출하고 새 왕후를 드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1415년 태종 15년 민무회의 불충이 논란이 되었을 때 양녕대군과 충녕대군까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민무회가 염치용의 노비소송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충녕대군에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이를 국왕에게 말했고 결국 탄핵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듣고 민무회가 반발했고 이를 민무율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알려지자 탄핵은 빗발쳤고 그들의 제목은 들어갔습니다. 이에 태종은 민무회 형제도 역시 세자의 외숙으로 정사를 농단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유배를 보냈고 결국 민무회도 자결함으로써 원경왕후는 4명의 남동생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태종은 원경왕후에게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태종은 13년 전인 1402년 태종 2년에 남편의 아이를 뵌 여종이 태동이 있자 왕후가 밖으로 내쳐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며 민씨 가문의 음흉함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외척 세력을 경계하려고 했습니다. 사부 어머니로서의 원경왕후. 그녀가 세종을 비롯한 자녀들을 키운 이야기. 원경왕후는 왕비로서 후계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교훈을 주기 위해 집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죠. 세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서 왕과 어머니 간의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지적 호기심을 북돋우며 그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덕목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세종은 뛰어난 정치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후일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해주신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원경왕후는 단순히 왕실의 유산을 이어갈 자식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도 함께 전수했습니다. 세종이 그렇게 뛰어난 군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감동적이니라. 어린 세종이 책 읽기를 좋아하자 원경왕후는 새벽마다 촛불을 밝히며 그와 함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때 세종이 쌓은 학문적 기반은 훗날 조선의 황금기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죠. 오부 원경왕후의 최후와 유산. 그녀의 죽음과 조선에 남긴 흔적. 원경왕후는 왕자의 난을 거쳐 권력을 잡은 후 태종이 왕위에 오르며 왕실 내부의 안정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일부 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에 일부 사료에서는 그녀의 권력 남용과 그로 인한 갈등이 왕실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420년 세종 2년, 원경왕후는 수강공창경궁에서 56세의 학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삶을 넘어 조선 왕조 초기의 설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로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 중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을 거쳐야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특히 세종의 치세는 그녀의 교육과 영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묘비명과 후대평가. 그녀의 묘비명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조를 세운 위대한 여인. 원경왕후는 단순히 태종의 아내가 아니라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진정한 정치 설계자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왕들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왕의 곁에서 자신의 비극을 감내하며 역사를 이끈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인함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원경왕후의 어떤 면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